Police, freeze! 강력반 형사 MJ와 루벤은 선후배 사이로 성향은 다르지만 죽이 잘 맞는 파트너. 같은 강력반 형사 닉의 질투도 종종 사면서 말이죠. We got prawn tempura, seaweed salad. You want to join us? You kiss your mother after you eat that stuff? Where's my cheeseburger? What's this quarter pounder with cheese doing in my pocket? The mouth is here. Well, you can end her career. You just pop her in the brachial nerve. She's got a 살인 사건 현장으로 향한 MJ와 루벤. We just got here. I don't know MJ는 anything. 정확한 판단과 사건을 살펴보는 능력이 뛰어났죠. 사건 현장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걸 애초에 차단하며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가운데 욕조에서 살해당한 시신을 보게 됩니다. About 8 hours. 짧은 기간을 두고 일어난 세 번째 살인 사건이었죠. 언론은 벌써부터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서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목에 감겨진 스타킹까지 감춰가며 연쇄살인 사건으로 커지는 걸 우려했죠. Inspector Monahan speaking. Homicide. Ask her about the moon bike. 그때 뉴스와 기사를 접하고 사건에 대해 범인의 패턴을 제보하려는 여러 건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사람에게서 말이죠. Thank you, Dr. Hudson. No more questions, Your Honor. 그녀는 바로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 헬렌 허드슨. 대략 1년간 두문불출하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헬렌은 광장 공포증이라는 심각한 심리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는 1년 전 어느 강연치고 벌어진 사건 I'd like to 때문이죠. ask you guys a favor. If you could all please stand up. All right, ladies, what do you see? Some pretty cute guys, don't you think? 연쇄살인마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그녀는 전국을 돌며 테드 번디, 에드먼드 캠퍼와 같은 희대의 연쇄살인범들을 예로 들며 강연을 했었죠. 9 out of 10 serial killers are white males. 강연 직후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화장실에 들른 헬렌. 언젠가 헬렌의 법정 소견에 의해 감옥 신세를 져야 했던 살인마 데릴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옥한 후 헬렌을 살해하려 했던 사건.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강연은 물론이고 집 밖 복도조차 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제보자가 범죄 심리학 박사인 헬렌 허드슨이라는 걸 알게 된 MJ는 루벤과 함께 사건 현장 사진을 들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I talked to you this morning, Dr. Hudson. 1년간 멈춰버린 사회활동으로 외부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던 헬렌은 그녀의 조수 앤디 웬, 외부인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죠. Your usual thief. 현장 사진을 But 보자 you'd be 발작을 so 일으킨 헬렌. kind as to- Andy! What'd we do? She's agoraphobic. She's afraid of spiders, too? Tell her we're sorry to have bothered her. Did you want her to look at those? 그날 밤 MJ와 루벤이 남기고 간 사건 현장 사진을 면밀히 살피던 헬렌. 범죄 심리학 박사답게 현장 사진을 두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모방 범죄임을 알아냅니다. Right? Well, for goodness sakes, it's the Boston Strangler. I won't wait up. 채팅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헬렌에게 동영상 메일이 도착합니다. 다음 살해될 피해자를 지목하는 영상이었죠. 범인은 헬렌을 염두에 두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형사들과 공조할 수밖에 없었던 헬렌. Did you isolate the kids who found her? Yes, we did. 다음 날 오전 높은 언덕에 벌거벗은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된 시신. 이는 직전의 범죄와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Asphyxiation, huh? Didn't look like our guy. You don't think so? Tracks. Doesn't look like a regular user. She's probably so stoned out she never knew what got her, I guess. Hope so. There were two kinds of sperm. 그때 발휘되는 헬렌의 분석력. 이 사건 또한 언덕 교살자로 알려진 연쇄살인마들의 범죄를 그대로 재현한
모방 범죄였죠. But positive. Was the body found near a no dumping sign? Yes. I could have taken that picture this morning. Shit. Oh, hi. Sorry. I'm a little lost. 연달아 발생하는 또 다른 살인 사건. 점점 대범해지는 범인. Look, I really got it. Was it the passenger side? Yeah. 헬렌은 샘의 아들이라 불리는 데이빗 버코위치 살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모방 범죄임을 밝혀내죠. 동시에 MJ 또한 헬렌과 교감하듯 이전의 사건을 알아냅니다. I'll be back. It's Talon. 공중전화 부스에서 메모를 가져온 루벤. 다음 살해 대상으로 헬렌을 지목한 노래 가사가 쓰여 있었죠. 헬렌이 위험에 처하자 MJ는 헬렌의 집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시키고 루벤은 당장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범죄 사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 리차드 라미레즈, 그리고 에드먼드 캠퍼 같은 인물이 영화 속에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을 모방하여 장소와 소품, 그리고 살해 방식까지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살인마의 모방 범죄를 일컬어 카피캣이라 말하죠. 영화는 타겟이 된 헬렌의 손발을 철저히 묶어놓고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그녀의 지식에 기반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지만 집 밖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이 살인마와 한 공간에 놓여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헬렌이 겪고 있는 광장 공포증이 없었더라면 엄청 싱거운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83년 폴리스의 앨범에 수록된 머더 바이 넘버스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 하나인데요. 그 계기가 바로 담배 연기 자욱한 강력반들의 모습 사이에 노래 가사로 된 범죄자의 편지를 분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카피캣과 머더 바이 넘버스는 동시에 연상될 만큼 인상 깊었죠. 영화 속 범죄자는 노래 가사와 같이 살인을 모방했지만 역대급 살인마로 기억되길 바라는 관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곡 때문에 영화의 각본이 완성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뒤늦게 주인공 주변에 맴돌고 있던 평범한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는 반전 영화들이 많은데요. 카피캣은 그런 수고를 버리고 애초에 범인의 깔끔한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헬렌의 강연에서 언급된 평범한 20, 30대 백인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는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마 데릴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변종된 관종 사이코였죠. 헬렌에게 메일을 보내며 범행을 경고하는 것, 또 헬렌의 주변에서 맴돌듯 그녀를 타겟팅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데릴이 실패한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을 성공시켜 데릴을 능가하는 살인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헬렌의 집 앞을 지키고 있던 경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한 괴한. 헬렌은 두렵지만 도저히 집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루벤과 MJ가 찾아오고 범인은 즉시 도주했죠. I'll deal with you later, asshole. 그날 밤 범인은 헬렌의 침대 밑에 잘려진 손가락과 함께 연쇄살인마 데릴의 책 한 권을 놓고 다음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한편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강력반은 한참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닉이 서랍의 열쇠를 걸어두는 부주의를 범하죠. 때마침 도너츠를 들고 들어선 루벤. Everybody take it easy. Nobody out that door. 평소와 달리 손을 덜덜 떨고 있는 MJ.
헬렌의 조수 앤디는 그의 연인과 함께 화끈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외출에 나서죠. Far out. Psychedelic. 헬렌을 타겟으로 삼은 범인이 앤디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후 다음날 머리가 잘려진 채 물에 빠진 앤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No. No. 앤디 연인의 증언으로 용의자가 확정되자 특공대를 투입해 용의자의 집에 진입한 경찰들. 같은 시각 헬렌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고 It's believed that he set fire to the residence. 드디어 범인과 마주하게 된 헬렌. Hiya, Helen. MJ는 용의자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설치한 트랩을 보며 헬렌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직감합니다. Oh, hi there. We join our program already in progress. If you're a smart cop, you'll know where to find us. You'll come alone. 서장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헬렌을 구하러 간 MJ. Excellent, Helen. 범인은 모든 시선을 폭파된 현장에 고정시키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대리를 미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려 합니다. 위태롭게 묶여있는 헬렌과 혼자서 범인과 맞설 강력계 형사 MJ. 과연 MJ는 헬렌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잦은 TV 출연으로 이제는 인지도가 꽤 있는 직업이지만 90년대 당시 우리에겐 생소한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광장 공포증이라는 병명 또한 마찬가지죠. 때때로 지능형 연쇄살인마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서적과 방송을 즐겨본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모방범죄라는 소재를 통해 살인마와 심리학자 간의 두뇌 싸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치밀하게 짜여진 느낌은 아니지만 농익은 연기를 보여준 베테랑 두 여배우들 덕분에 그런 사소한 부분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범죄 스릴러물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영화 카피캣을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